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2026년 1월 5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김종엽입니다. 밝고 힘찬 새로운 희망의 해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5일째입니다. 새해는 그 말 속에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밝고 있으며 힘차게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내일 같습니다. 두렵고 밝아 보이지 않는 그런다면 새해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봅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2025년은 추억이 됐으며 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 아팠던 기억, 상처 같은 후회는 싹 씻어버립시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는 2026년 시작, 바로 5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노래, 아주 감미로운 음악 한 곡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작게 떨리던 내 두 손을 네가 먼저 꼭 잡아줄 때 알았어. 우린 아직 끝이 아니란 걸. 숨을 맞춰 쉬어보고 새끝하나 천천히 눈을 맞추면 지난 해의 모든 밤 저 멀리 흘러가는데 이 해의 첫 순간에 손만 남아있기를. 듣기만 하라고 하죠. 진짜 듣기만 하였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2026년을 시작하는 음악을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이 감미롭죠. 자, 이 시간 오늘 방송될 키워드입니다. 어제는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긴급 소식이 워싱턴 소리가 방송을 휴무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전 세계를 경악케 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바로 미국 뉴욕으로 압송을 해서 수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올해 새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가장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말하자면 새해 벽두부터 아주 기가 솔깃한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워싱턴 소리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건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좀 있죠. 근데 불법 체류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준다는 것은 불법이다.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로 181개국에 퍼져 있습니다만은 이건 미국에는 한 200만 정도가 살고 있죠. 그런데 전국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또 유럽을 위시해서 이 사우스 아메리카 한 700만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2년 새에 7만 5천 명이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 사업이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전 세계를 경악케 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미국의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침실에서 전격 체포돼서 이건 미국으로 공수가 돼서 어제 이건 미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뉴욕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말하자면 남의 나라의 주권 국가를 이렇게 침략을 해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을 체포해서 이건 미국으로 압송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지구촌 모든 나라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남의 나라의 주권 국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침투해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할 수 있느냐. 또 긍정적인 면으로 얘기한다면은 당연하다. 대통령이지만은 베네수엘라에서 12년 동안에 철권 통치를 했고 민주주의를 말살시켰으며 마약에 대해서 한 대통령으로서 위법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두 갈래로 부정적, 긍정적으로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북한, 유엔에서도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수갑을 차고 눈과 귀를 가리운 채 압송됐으며 이건 뉴욕의 연방교도소에 전격 수감됐습니다. 조만간에 뉴욕 법정에서 4주쯤에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와 같이 손과 발을 결박당하고 눈과 귀를 가리운 채 압송됐습니다. 말하자면 완전 잡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압송된 이 마두로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영상을 통해서 발족했습니다만 해피 뉴 이어, 하이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마약법으로 미국에 잡혀왔던 그래도 한 나라를 통치했던 그 여유로움 그런 보기 괜찮습니다. 비굴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마약 범죄로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급습을 해서 마두로를 체포하는 데 시간은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이곳 미국은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제 이곳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전격적으로 잠들고 있었던 마두로 대통령 침실에 침투해서 체포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상대 나라의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에 대해서 지구촌들의 각 나라들의 반응은 완전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작전 명령인 화권 결의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 150대가 준비가 됐으며 또한 B-1 폭격기 미국의 최정예 부대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그저 잠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날벼락을 맞고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자신의 피신처인 철제문까지 도망가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에서 미군의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작전을 생생히 TV로 봤던 북한의 김정은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라고 나 절대 겁먹지 않아. 시합을 했어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역시 김정은답게 이 친구 나이가 무슨 40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패기는 있죠. 그러나 과유불급 껍적껍적대고 허폼을 폼쓰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캐릭터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기질을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거를 10분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장이죠. 백전 노장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능글능글 맞고 좀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들어가 보면은 대단한 노련한 위정자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간담회 선언을 했겠습니다마는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마는 단 베네수엘라하고 북한을 동등하게 볼 수는 없죠. 베네수엘라는 핵을 무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은 핵을 거의 무장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핵을 무장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체포된 상황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만 야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더 핵을 더 만들고 더 많이 핵을 보유를 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더 핵무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말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이 10,000명을 보냈어요. 10,000명을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보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거나 미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컨트롤을 했어요. 또 중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듯이 김정은이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이 친구도 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서지 말고 네? 슬기롭게 대화를 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나 김정은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투 트랙을 쓸 거예요. 한 가지는 툭하면 미사일을 쏴서 트럼프에게 뭔가 시합을 할 것이고, 이게 만만히 보지 말라 이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괜히 폰만 쓰고 트럼프한테 시합만 하다가 내가 당하지. 나도 과유불급이라는 사사성어는 좀 이해해. 그래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자꾸만 그 제스처 쓰잖아요. 평화의 제스처로 씁니다마는 북한 김정은은 겉들도 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미국과의 대화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중국의 주한 대사에게 굽실거렸어요. 그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입니다마는 그래서 쎄쎄했다. 쎄쎄. 저 자세로 자 중국한테 대국에 소국으로서 대국을 대하는 식으로 일개 대사한테 당대표의 그 위치에서 쎄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전격적으로 회담을 가질 겁니다. 지난 10월에 경주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마는 더 두 나라 간의 그 우호를 더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에 너무 가깝게 지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 중간에서 샌드위치 될 그런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공부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국졸이에요. 근데 머리 두뇌가 좋아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검정고시로 대학교까지 들어갔어요. 이 시간 진행자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훨씬 후배죠.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전공했잖아요. 이 시간 진행자는 중앙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그때 이명신 총장 그 시절입니다만 여성 2년 영문과를 마치고 모 대학으로 단국대학교로 사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합니다만은 중앙대학교에서 왜 사학과로 단국대학교 2차로 왜 편입을 했느냐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중간에 등거리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슬기롭게 대처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물론 청가사범이요. 사법 리스크 1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올바르게 너무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에 얽매여서 벌 막 뜯어곤치는 건 막 지지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대표의 막무가내식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위법 사실 많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설치해서 지금 나라가 개판으로 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국민의힘을
배신한 이해운 전 국회의원한테 러브콜을 해가지고 이해운이가 덥석을 물었죠. 그게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이해운 이 여사는 박근혜 씨의 입과 귀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유승민, 김무성과 함께 배반해서 탄핵에 찬성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살이 했잖아요. 5년 동안. 그리고 바른민주당으로 가서 바른당을 창설해서 글로 갔죠. 그리고 다시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컴백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겸용 선포라든가 또한 내란죄는 죄가 아니다.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대통령으로서 고난이다 말이야. 겸 선포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이 행위가 내란죄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이해운이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로 설립한 예산 그 장관 후보에 제의를 하니까 한마디 거절 없이 그냥 전격 수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해운이가 국회의원 당시에 뭡니까? 보좌관이 있었잖아요. 보좌관한테 갑질하는 이 녹취가 발견이 돼서 얼마나 악랄하게 보좌관들을 갖다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하대하고 멸시했는지 이것이 다 들통나서 아마 중간에 청문회 가기 전에 아마 중간에 사퇴할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많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씨를 전격 발탁한 것은 내가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좌파 쪽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좌우를 떠나서 통합의 정치, 대한민국 국민들을 쪼개진 이 두 갈라리 쪼개진 이 정치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임명하겠다. 함께 같이 가겠다. 이거에 정신은 좋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치가들이 많아요. 말하면은 국민의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국민의힘 적장인 이해운 씨를 발탁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뚜껑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좀 더 우리 기다려 봅시다. 진정으로 통합을 위한 그런 정책 일환으로 이해운 씨를 발탁했는지 좀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좀 말이 빗나갔죠.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그 정상회담에 있어서 절대 쎄쎄하면 안 돼요. 저자세라든가 굽실거린다거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위상을 손살시키는 그러한 저자세는 결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정상과 정상 간에 맞짱을 떠요. 그리고 할 소리 딱딱 하고 시진핑의 무리한 요구는 단칼에 거절해야 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 시진핑을 의식을 해서 자신들의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중간에서 잘못하면 샌드위치가 돼요. 그를 명심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당국은 미국의 체포작전으로 민간인 4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비반응은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죠. 국제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는 마약범으로 정적으로 체포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만은 한편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있죠. 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마두로는 내가 모시는 대통령이다. 우리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마두로야. 빨리 풀어줘라. 이러고 있어요. 미국이 조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미군들이 베네수엘라에 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처럼 베네수엘라에 목을 걸고 있느냐? 단지 마두로가 마약법을 위반해서 체포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명분이고 한 가지는 과거에 미국의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주해서 석유 사업에 많이 손댔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어요. 그 바람에 모든 그 미국 기업들이 철수했죠. 큰 그 노력해서 해놓은 걸 다 뺏겼어요.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트럼프가 자신이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사고 기지를 여실히 발휘해서 이번에 체포작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그 막대한 그 석유 생산량이 어마무시해요. 중국에서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 대신 돈을 많이 꿔줘요. 돈을 많이 꿔줘서 석유를 수입하는 걸 서로 퉁치는 거죠. 마두로가 깨지는 바람에 중국의 시진핑은 완전히 C급이 된 거예요. 가장 타격은 경제적으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체포작전은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그 석유량 그걸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다시 베네수엘라에 진출해서 현재 폐진, 망가진 석유 산업을 다시 복귀시킬 겁니다. 복귀시키고 난 후에 그 수입은 일부 미국 수입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고립주의, 오로지 미국을 위한 정책으로 나가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그 수익 가지고 이건 미국의 농민들을 부역해주고 또 미국 국민들에게 지난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 사람당 상호 관세 수입으로 2,000불씩 주겠다. 근데 그것이 빠르면은 올 여름, 늦어도 중간선거 이전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올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꺾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당 한 사람씩 2,000불씩 줄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있을 것 같으면 4,000불 수입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끝장났죠. 이제 교도소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죠. 네? 미국이 남의 나라 주권을 이렇게 공격한 것은
이게 두 번째예요. 지난 1989년 부시 전 대통령의 부시 아버지예요. 부시 대통령이 그 부자간의 대통령 됐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체포 작전이 있었어요. 말하면 파나마 실권자였던 노리에가, 지금도 그 장면이 참 눈에 선합니다만, 지난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가 반미 작전을 썼어요.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을 해서 노리에가를 정적적으로 체포해서 미국으로 끌고 옵니다. 그 연방교도소에서 한 몇 년간 살았죠. 그리고 프랑스인가 유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파나마로 나이 먹어서 와서 몇 년 전에 아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와 같이 미국은 주변 국가에 있어서 반미를 정책을 쓴다거나 미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이렇게 남의 주권 국가입니다만 공격을 감행해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형을 받고 있잖아요. 말하면 북한에다가 800만 불 송금한 거, 이거는 국제법, 유엔법에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만은 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네. 어찌됐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한 드라이버는 알아줄만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물가가 고공도로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일반 상가를 가 보십시오. 뭐 세이프웨이, 자이언트, 월마트 가 보십시오. 물가들이 표신하게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호 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미국 국민들 2,000불씩 주겠다 하니까 돈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더십은 일단은 우리가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적으로 미국을 위한 정책을 씁니다마는 리더십은 평가할 만하다. 자, 아까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소식으로 좀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한 그런 소식입니다. 아주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에 대해서 장시간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2026년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오랜만에 희소식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제 2부 순서로 넘어갑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 순서로 2026년 여러분들에게 희소식 첫 번째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1부 순서 마칩니다. 와싱턴 소리 2부 순서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crazy.